대한축구협회가 십자가를 매겠다라고 자원한 박항서 감독을 외면하고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결과가 결국 큰 부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시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부지런히 K리그 경기를 참관하면서 새로운 선수 선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불확실한 고용인 새로운 코치들도 각자 또 따로 움직이면서 선수 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의 왈가왈부와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에게 이강인 선발 문제와 K리그의 새로운 얼굴 발탁과 올림픽 대표팀까지 따로 잘 챙겨라는 가혹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수습하고 태국과의 2연전까지 승리로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도 모든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게 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이미 예견하고 후배에게 쏟아지게 할 수 없다라며 자원했던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먼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는 올림픽 축구대표팀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 대표팀이 3월 A매치 기간 서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초청팀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 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치러집니다. 각 팀 모두 3차례씩 경기를 하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20일 태국과 첫 경기를 치르고 23일 사우디와 요르단과의 승자 또는 패자와 경기하고 26일 최종 순위 결정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다시 4월 2일에 재소집해서 5일 아랍에미레이트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최종 예선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 입성합니다.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은 16팀이 나서며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합니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조별리그 B조에 속한 한국은 16일 UAE, 19일 중국, 22일 일본과 차례대로 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입니다. 이 중요한 일정에 근 한 달 동안 감독인 황선홍이 자리를 비우고 명재용 수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명재용 수석 코치에게 맡겨놓고 오로지 대표팀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과 3,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명단은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황선홍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발할 것인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이 외면해온 K리그의 선수들이 새롭게 승선할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을 차출해도 배제해도 여론이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이 망쳐놓은 대표팀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 문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론이 아직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탁구게이트 이후 부진을 거듭하고 출전 시간까지 줄어들면서 국내에서는 이번에는 뽑지 말자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고 위축이 된 상황에서 선발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서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손흥민을 외면하고 다른 선수에게 정확하게 찔러주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의도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국내에서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를 또 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쏟아진다면 이강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기력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월 A매치에는 한 번 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이유로는 이강인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도 절대 선발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국민들의 염원인 아시안컵 우승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축구의 추태를 역사에 남겼다는 비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징계 차원으로 선발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이강인에게도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강인을 징계 차원에서 선발 제외한다라고 발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탁구 게이트에는 이강인뿐 아니라 다른 어린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우려를 하면 이강인이 가장 책임이 크다라는 반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와중에 이강인이 챔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강인도 이 공격 포인트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이 어시스트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과의 2연전 승리를 위해서 이강인이 필요하다는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려되는 많은 문제를 예상하고라도 이강인을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K리그의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스만의 외면을 받아온 K리그의 일부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팀의 기존 공격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대표팀 정지 상태이고, 황희찬은 지난달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규성도 소속팀 복귀 후 3경기를 치렀지만 한 골 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킥을 2개나 놓치면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공격수 셀틱의 오연규는 소식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달 18일 킬마녹전에서의 10분 출전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황선홍 감독이 참관하는 와중에 K리그의 공격수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승우와 주민규, 송민규, 정호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FC의 이승우는 개막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승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헬라스 베로나 등에서 뛰며 다양한 유럽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도 첫 시즌이었던 2022년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4골 3도움을 몰아쳤습니다. K리그 득점왕인 울산현대의 주민규도 생애 첫 발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민규는 파울루 벤투, 클린스만 전 감독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전북현대의 공격수 송민규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민규는 측면뿐 아니라 중앙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고 어시스트에 득점력까지 갖춰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FC의 정호연도 국대 승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2 시즌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정호연은 만 24세로 지난 시즌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정호연은 지난 2일 FC서울과의 개막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90분 동안 폭발적인 활동량과 전진 본능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이제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과 참견은 아예 뒤로 제쳐놓고 오로지 자신만의 확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21일과 26일에 펼쳐지는 태국과의 2연전을 승리로 이끌고 홀가분하게 물러나면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선발한 선수들로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대표팀을 꾸려 후회 없는 2연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예견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의 책임입니다. 자원한 박항서 감독이 있는데 굳이 올림픽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축구협회와 정몽규의 책임입니다. 황선홍 감독과 대표팀의 태국과의 2연전 승리로 그 책임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